대산 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정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산 나들목 설치 사업비 등이 추가 반영돼 국비 등 9,073억 원이 투입되며 2023년 하반기 착공될 예정입니다. 11월에 봄꽃이 필 정도로 이상 고온이 이어졌던 날씨가 이번 주부터는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수요일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고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홍성의 한 소규모 조류 사육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발생했습니다. 도는 해당 가정집에서 키우던 관상용 닭 등 12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주변 농가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주말 사이 당진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송산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2명이 화상을 입었고 고대에 있는 한 축사에서도 돼지 220여 마리가 불에 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산 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타당성 재검증을 받고 다시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대산 나들목 설치 사업비 등 국비가 추가로 반영됐는데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동 거리, 이동 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충남도는 28일 대산 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타당성 재조사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 인근부터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 분기점까지 약 25km 구간을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두 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예타를 통과하면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시 설계 과정 등에서 총 사업비가 6,706억 원에서 9,122억 원으로 증액돼 지난 3월부터 타당성 재검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경제성은 0.95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정책적 평가가 0.5 이상을 넘어 최종 통과된 건데요. 최종 사업비는 9,073억 원으로 2,300억 원 넘게 증액됐습니다. 대산 나들목과 운산리 마을 단절 방지 터널 설치 등 사업비가 추가로 반영된 금액인데요. 내년부터 보상과 함께 착공에 들어가고 2030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습니까? 네, 충남도는 우선 날로 증가하고 있는 대산항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대산항 물동량은 2009년 6만 4천여 톤에서 지난해 8만 7천여 톤으로 35% 증가했습니다. 대산과 당진을 잇는 국도 29호선의 교통량 역시 2009년 하루 약 12,900여 대에서 2020년 2만 800여 대로 62% 증가하면서 교통 체증을 빚고 있는데요. 현재 출퇴근 시간대 대산읍 구간을 통과하려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고속도로가 생기면 대산공단에서 서산 나들목까지 40km에 달하던 이동거리가 2km로 크게 줄고 이동시간 역시 1, 2분 사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상시 통행하던 대형 트럭과 위험물질 운반 차량 등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마을 주민들의 사고 불안감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1월은 그 어느 해보다도 유난히 따뜻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매년 찾아오던 수능 한파도 올해는 없었고 네. 또 어떤 지역에서는 개나리까지 폈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스키장에서는 따뜻한 날씨 때문에 개장을 미루기도 했는데요. 올해 11월이 따뜻했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8일 충남 지역의 최고 온도는 영상 20도, 11월 평년 기온을 5도 이상 웃돋는 수치입니다. 월 평균으로 보더라도 3도가량 높습니다. 두꺼운 패딩과 코트 등을 착용해야 할 시기지만 시민들의 옷차림은 다소 가볍습니다. 기상청은 찬 공기가 북극에 갇혀 날씨가 따뜻하다고 말합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냉기를 품은 대륙 고기압이 세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남쪽으로 고기압이 자주 통과해 기온이 올랐다고 설명합니다. 남쪽에 고기압이 통과하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의 흐름이 원활해지는데 서풍의 출발지인 중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대기 상층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강하게 밀려 내려오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대기 하층에 서풍이 불어들면서 중국 내륙의 뜨거워진 공기가 우리나라로 일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최저 기온이 15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고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져 30일에는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내린 비가 마르기 전에 찬 공기와 만나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홍성의 한 일반 가정집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 AI가 발생했습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7일 닭과 오리 등 약 120마리의 조류를 기르는 가정집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AI 의심 사례가 확인된 즉시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올해 가을 전국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24건으로 늘었습니다. 당진에서 주택과 돈사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지난 25일 8시 10분쯤 당진시 송산면의 한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 불로 거주자 등 2명이 화상을 입었고 소방서 추산 3,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6시 40분쯤에는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한 돈사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는데요. 이번 화재로 새끼 돼지 220마리가 죽고 축사 한 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대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주요 기관은 이미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린 상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 27일 기존 2.2%의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1%대 후반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건데요.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것과는 별개로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모두 400조 4,570억 원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보다 0.8%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기 악화가 심화해 소득과 소비가 줄어든다면 소득세와 부가세도 전망치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할지 모른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오성환 당진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앞서 오성환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3월 신평면 주민자치회 워크숍에서 자신이 지난해 10월 개최된 주민자치회 주최 제9회 신평면 해나루 가을음악회 행사 때 100만 원을 기부했던 것을 모두 아시냐고 발언해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기부행위 제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9월 경찰에서는 이 사안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성환 시장이 신평면 주민자치회에서 말한 기부행위가 오 시장 개인이 아닌 그가 운영하던 가스회사 명의로 광고한 것이라는 오 시장 측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 측은 신평면 주민자치회뿐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곳곳에 기부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성환 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오 시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해소되면서
오시장 체제의 민선 8기 시정 운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원 재활용법 개정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당진시가 규제 대상이 되는 업소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계도 활동에 나섭니다. 네, 관련 소식을 당진시 자원순환과 장재덕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청 자원순환과 자원활용팀에 근무하고 있는 장재덕 주무관입니다. 예, 주무관님 먼저 자원 재활용법 개정으로 많은 곳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이 규제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용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일회용품 규제 사항은 모든 식품적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이 규제가 되었고, 대규모 점포는 일회용 우산 비닐,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응원용품 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매장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도소매업과 종합 소매업의 경우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도 금지가 되며, 각 시설별로 매장 내 무상 제공 금지, 사용 금지 등과 같이 규정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한 업장은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네, 지난 24일부터 계도 기간에 들어갔는데요. 현장에서는 혼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진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당진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해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꾀하는 한편,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인데요. 식품적객업소 등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일제 점검과 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배달 증가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 자원 낭비와 환경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실천 사항인 만큼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자원순환과 장재덕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 언론학회가 25일 2022 가을철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3.0 시대 혁신적 지역 미디어 플랫폼 구축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학계 연구자와 미디어 종사자들은 세미나에서 지역의 정치사회 격차와 지역 미디어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OTT 흥행 속 지역성 구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미경 충청언론학회장은 지역 미디어와 지자체, 지역대학이 협력하는 지역 혁신 미디어 플랫폼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서부권 7개 시군이 가뭄 대응을 위해 수도사업 통합에 나섭니다. 충남도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서부권 7개 시군은 28일 도청에서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 서부권은 지난 2017년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시행하는 등 고질적으로 용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인데요. 수도 사업이 통합되면 시군 간 수도 시설이 연계돼 가뭄 등 위기 상황에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 농업인 고령화가 심각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충남 농업인은 2만 9천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8세로 60대 이상이 7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전업농이 74.9%, 겸업농은 25.1%로 조사를 했습니다. 강마야 연구위원은 충남 농업소득이 평균 1,400만 원 수준으로 열악하다며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